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 이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빅데이터로 뽑은 한 주간의 이슈. 1위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정치 분야가 1위로 차지했는데요. 네. 장제원, 한동훈입니다. 역시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부수안의 이제 무주공산 지역구에 대한 이슈이고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는 사상구에서 어떤 의원들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부산에서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대론에 무게가 있는 상황에서 막판 의견 조율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당에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나오는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다. 그래서 지금 한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아마 인터넷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당에게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안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토론이 일어나서요. 아무래도 한동안은 계속적으로 좀 뜨거운 키워드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위 주제는요? 네, 2위 주제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한파특보입니다. 아니, 서울이 갑자기 이렇게 너무 추워지고 네. 분명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가을 날씨 아닌가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네. 정말 영하 20도의 초강력 한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북극 냉기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 동장군이 이번 주 내내 기승을 부릴 전망이고, 또 중부 지방에서나 다양한 곳들에서 이렇게 추위가 이어지니까 특히나 이렇게 건강 관리나 안전 사고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먼저 이 북극 한파가 덮친 곳이 중국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 연관 키워드가 지난 주말 새 폭설과 역대급 한파로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이 영하 40도 이하까지 이제 수온주가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 전역에 저온 경보가 내려졌었는데 그중에서 지난 주말에 23개 성의 주요 도시가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온도인가 할 정도로 예를 들면 내이멍구의 투리어는 영하 44.2도, 네. 우르무치는 영하 25.6도, 시닝은 영하 20.4도까지 내려가는 놀라운 날씨였고요. 베이징도 영하 14.3도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상하이도 올겨울 처음 영하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그 추위가 이제 우리나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어제 한파로 인해서 수도권 지하철이 멈추면서 1시간 동안 다쳐서 고생하신 분들, 또 아비규환의 상황이 있으셨던 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용인시의 수지구에서는 아파트 640가구가 전기와 난방 공급이 끊겨서 주민이 큰 불편을 겪는 일들도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네. 특히나 전기가 거의 하루 만인 22시간 만에 복구가 됐는데요. 밤 10시가 돼서나 전기 공급이 대피되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좀 피해나 고생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국 얘기 하셨잖아요. 중국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왠지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추웠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전엔 참 춥기도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또 안 추워서 우리가 이 추위에 적응이 또 안 돼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교육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불수능이라는 일단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는 역대급 불수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말 수능 최저학력을 미충족하는 의대 지망생이 지난해보다 늘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실제로 수능을 보면 수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시 모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수시 모집에서 이제 합격이 됐다 하더라도 수능 점수에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최저학력 기준을 넘어가야지 되는 것인데 이번에 너무 불수능으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분명히 의대에서 수시 모집에서 합격을 했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 안에서 실제로 입학이 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큼이나 예전과 다르게 이 1등급이 되는 인원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특히나 국어, 수학, 영어 모두 1등급인 해당 인원이 좀 전년보다 2만 명 이상 감소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의대 합격선이 이러면 하락되고 또 정시 2월 인원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정시에 대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정시에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수시를 준비한 친구들이 이 정시에서의 안타까운 성적 때문에 가지 못하는 이런 좀 씁쓸한 상황도 같이 이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 이슈는 아마도 12월, 1월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예민하잖아요. 뭐 그럼요. 문제 한 문제 틀리면은 대학이 달라지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런데 지금 불수능이라는 얘기 나오니까 지금 네. 성적 1점, 2점 차이로 지금 뭐 대학을 가니 마니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라서 아마 수험생을 둔 자녀 그리고 수험생은 정말 예민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이제 약간 여담이긴 한데 네. 저도 실은 이제 약간 어려웠던 수능을 봤던 세대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추가 합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2차 추가 합격에 이제 붙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끝까지 그래도 이제 뭐 재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쯤 어쨌든 끝까지 한번 이럴 때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지금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이제 다음번 수능은 물숭 될까봐 그것도 걱정이라는 얘기를 벌써 하더라고요. 저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네. 자, 교육 분야에서 살펴봐야 될 키워드가 또 하나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문제도 정말 예민한데 이 종료벨이라는 키워드가 이번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네. 2024년 대학 수능 이제 시험 당시에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고사장에서 사종 사고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1분 가량 일찍 울린 종료벨 때문에 네. 피해를 입었다라는 수험생들이 있고요. 이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네, 이제 수능을 치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재수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재수 비용 배상해라 이런 식의 이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실제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지난달 16일에 이제 수능 1교시 국어 과목에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교시 시험을 보는데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원래보다 1분이 먼저 울렸다고 합니다. 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봤더니 이제 종을 울리는 방법을 학교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해요. 자동과 수동 중에 고를 수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시스템이 오류가 날까봐 수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네. 이 학교도 마찬가지였는데 근데 문제는 타종을 맡은 교사가 이제 시간을 계속 휴대전화로 확인을 하고 있었다가 예. 갑자기 이제 시간을 잘못 확인하고 뭐 기계가 꺼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켰다가 당황을 해서 1분여가 남은 시점에서 그대로 종료벨을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분이 일찍 울리니까 거세게 항의를 했지만 네. 추가 시간 부여되지 않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시험지가 회수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측이 실수를 깨닫고 2교시 종료 후에 1교시 시험지를 배포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기존의 답을 수정하는 행위는 또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엔 이런 문제들 때문에 1교시부터 쉽게 말해서 시험을 망쳤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평소의 실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또 이제 2교시 이후에 있었던 시험지 재배포 횟수 때문에 25분이 소요돼서 점심시간의 절반을 날려서 또 컨디션을 망쳤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상당히 좀 센 비용의 지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 202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국가가 서울시를 상대로 1인당 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예. 국가가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은 비슷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금액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1분 정도 남았네. 아직 시간이 있네. 그래서 뭐 OMR 카드 같은데 한창 이제 마킹하고 있는데 자 이제 저 펜 놓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약간 그때는 한 2분 30초, 한 3분 정도 일찍 울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1분 정도인데 과연 이게 또 어느 정도에 또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1분이란 시간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가 좀 이해가 되기도 하네요. 보니까. 네네. 자, 4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4위 주제는 연애 분야의 영화라는 키워드고요. 영화 주제고요. 키워드는 서울의 봄과 노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의 흥행 스코어가 계속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 개봉 4주차 주말에도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1000만 영화 고지에 다가선 것이죠. 실제로 이제 18일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거의 900만이 넘어가는 이제 관객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고 예. 조만간 이제 올해에
범죄도시 3에 이어서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저의 영화에 관심을 이제 그 다음 영화인 노량이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도 있고요. 네. 결국 이 두 개를 약간 패키지로 보는 이런 식의 SNS의 흐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영화들, 또 특히나 이런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들이 어디까지 흥행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한국 영화가 굉장히 좀 침체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천만 영화가 연이어 한 2개 정도 나와주면 또 네. 영화계에 또 뭔가 좀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이 좀 생겨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서울의 봄에 나오는 정우성 씨 있잖아요. 예. 정우성 씨가 많은 영화에서 나왔는데 천만 영화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욕심 좀 부려도 된다, 뭐 이런 식의 SNS 이야기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5위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키워드는 FOMC입니다.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를 0.25%씩 세 차례 인하할 계획을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인 FOMC 정례 회의 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움직임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하고, 지금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들도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예. 혹시 지금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미국의 금융 규제 당국의 여제로 불리우는 쉴라베어라고 하는 연금 예금 보험 공사의 전 의장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지금 파월은 12월 FOMC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수준이 지금 너무 쉽게 낙관론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거는 무책임한 비둘기파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인플레이션이 끝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네. 시장에서의 시그널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또 이것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좀 이상 과열에 대한 경고 부분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뭐 여전히 찬성파와 또 반대파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좀 복잡한 시장 상황에 대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야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경기 남서부와 인천과